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 솔푸드 타임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도 많은 곳에서 이 강의 요청이 있어서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다녔습니다. 곳곳에 많이 이렇게 힘든 분들을 많이 찾아뵈면서 제게 저는 이렇게 큰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정말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아마 사랑합시다, 용기를 냅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라는 얘기를 아마도 100번도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하늘이 내게 정말 큰 선물을 주셨구나. 사랑합시다, 용기를 내자, 희망을 가집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그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일을 가지게 해주셨고, 또 그 일을 함으로써 또 나에게 어떤 금전적인 또 혜택을 또 주시고, 참으로 정말 하늘의 축복이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은 참 많이 합니다. 물론 많이 이렇게 또 외부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소진이 되네라는 이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머리가 굉장히 아파서 어제부터 머리가 많이 아파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그 현장에 딱 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싹 잊어버리고 또 하고, 또 이렇게 집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또 이제 그 에너지가 소진된 그 신호가 딱 이렇게 신호가 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체력 관리를 잘하고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가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자, 오늘은 개수일간이 한습된 경우를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개수일간 한습과 난조 남아 있습니다. 조후를 중심으로 식간을 음양으로 나눠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뭐 10가지 정도의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또는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간단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개수일간 한습된 경우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개수일간 한습된 공부를 하기 이전에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특히나 이 마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하지 마라, 내려놔라, 업장이 두껍다. 자, 이런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자, 이것은 불교에서 이렇게 이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물론 이 공부, 마음 공부를 하는 자, 모든 곳에서 비슷하게 이 말이 자주 쓰인다라는 거죠. 하지 마라, 내려놔라. 업장이 당신은 참 두껍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한두 번 안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저도 많이 들었지만, 아마 고집이 센 분들, 자, 이런 분들한테 업장이 두껍다, 내려놔라,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감정에 대한 얘기, 오욕 칠정에 관한 얘기들, 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수업을 하는 곳에서 어떤 30대 후반의 여자분이 요즘은 무척이나 심하게 분노라는 감정이 치밀어 올라서 너무 괴롭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감정,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감정들, 욕망 또는 어떤 절망들, 다양한 어떤 감정의 기복을 이렇게 타고 있다라는 거죠.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감정들, 우리의 지나친 욕구들, 욕망들, 자, 이런 것이 우리 인생 굉장히 걸림돌이다. 자,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오욕칠정의 감정이나 욕구들을 우리가 만약에 없앴다라고 하면 자,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공부가 조금씩 이렇게 깊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마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런 어떤 나의 욕구들, 욕망들, 아직도 남아있는, 뭐랄까요, 지저분한 삶에 대한 욕구들이나, 자, 이런 것들이 또는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들, 또 원망하는 감정들이 아직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올 때 굉장히 마음 공부를 하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나 자신을 내가 바라보기가 참으로 부끄러울 정도로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런 것들이 올라올까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나 자신을 책망한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런 느낌을 많은 분들이 마음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을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마음 공부가 조금 더 깊어지면은 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감정이나 욕구들은 우리 인생,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우리와 함께하는 어떤 소중한 양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자, 그 속에 음식의 재질이나 음식의 어떤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의 양념입니다. 새콤달콤, 조금은 짠맛, 조금은 단맛. 자, 이런 어떤 맛들이 어우러졌을 때 이 음식은 정말 시식하는 시식가들의 입을 통해서 정말 맛있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우리의 감정이나 욕구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히나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마음 공부가 조금 더 깊어지고 성장하게 되면 이 감정이나 욕구를 우리가 주인된 입장에서 우리가 멋지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소금이라는 존재, 설탕이라는 존재, 고춧가루나 마늘이나 여러 가지 이 소스 양념들이 자, 너무나 과하게 되면은 음식 맛을 망칠 수도 있지만은 적절한 비율로서 조화를 이룬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풍미를 내는 정말 멋스러운 음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또는 누군가를 아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은 이제 이 감정을 주인된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인된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그 감정은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자, 그 감정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 감정은 양념으로서 나의 인생에 아주 멋스럽게 쓰이는 어떤 양념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우리라는 이 인생은 우리는 의식이라는 큰 바다 변할 수 없는 큰 의식의 세계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잔잔한 파도부터 큰 파도, 우리를 동요시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의 의식의 바다에 분명히 자주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의식의 바다 위에 일어나는 잔잔한 파도들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그 파도의 동요에 의해서 내가 이 바다라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잔잔한 파도부터 크게 일어나는 파도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바다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바다라는 것이 오직 잔잔하고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만 바다인 것이 아니고 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현상들을 모두 포함해서 바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이나 여러 가지 욕구들을 우리가 무조건 내려놓고 없애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조금 더 성장된 단계에서 이 감정이나 욕구들을 이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주인으로서 우리 인생에 새콤달콤한 양념으로 한번 써보시면은 정말 멋진 인생을 더 사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음 공부를 너무나 또 한쪽으로 편협되게 하시는 분들을 뵈면은 자, 어떤 그 편협됨이 굉장히 또 왜곡된 어떤 생각을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기도도 너무 열심히 뭐 제대로 시간을 맞춰서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의 정성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기도에도 너무나 이렇게 중독이 돼 버리면은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왜 사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기도에 또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정식으로 배우고 기도를 할 때는 자,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시간을 딱 정해서 기도를 할 때, 자, 이때는 우리가 초입자의 입장에서 기도를 정확하게 이제 배우는 자세에 있었다. 자, 그러면 이 단계를 벗어나면은 이제는 내가 기도에서도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든지 중독되고 하나에 빠지고 고정화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들, 자,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들도, 자, 아름다운 욕구도 있을 수 있고, 좀 과욕이 되는, 자, 그런 어떤 욕구가 지나친 욕구도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멋지게 운전자의 입장에서 멋지게 조정을 잘 했을 때, 우리 인생은 더욱더 이 5, 6, 7정의 감정을 통해서 욕구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음 공부를 하신다고 너무 단아한 모습으로 그렇게 또 사시는 인생을 걸어가시는 분들을 뵀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한 자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아주 역동적인 인생을 여러분들도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단아하고 때로는 굉장히 격정이 있고 때로는 굉장히 와일드한 삶. 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삶의 모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만 고정을 시켜서 이것은 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모습의 나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굉장히 풍요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자, 그 얘기를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수일간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한습이 된 경우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조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임진년, 임자월, 자, 계묘일, 을축시로서 개수일간이 계묘일주입니다.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자월에 태어난 개수다. 자, 개수가 여기서 겁재. 자, 여기서는 비견입니다. 그렇죠. 자, 전체적으로 이 비급의 에너지가 상당히 많아서 이 개수가 신강해졌다라는 거죠. 강해졌다. 나와 같은 동질의 에너지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자, 이 개수 입장에서는 임수. 자, 임수가 굉장히 힘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겁재가 굉장히 힘을 크게 받고 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이렇게 한기가 물기가 많기 때문에 자, 토라는 에너지가 이 개수를 만약에 무토가 있다면은 첫째로 이 많은 물을 막아줄 수가 있을 텐데 무토가 보이지 않고 또 화라는 에너지조차도 자, 화기가 한 점이 없다라는 거죠. 사주 속에 화기 한 점이 없더라. 자, 굉장히 뭔가 인생에 뭐랄까요, 조금 좋지 않은 일을 많이 겪지 않을까. 인생의 어떤 삶에 우리가 레벨이 있다고 치면은 어떤 좀 밑바닥 쪽에 인생을 살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분인데 계묘일주, 자, 자월에, 자, 자묘형살입니다. 자묘형살에. 자, 그리고 자도화에, 자묘. 자, 도화가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아주 습한 에너지상에 화기 한 점 없는 도화. 어두운 곳에서 발산되는 도화의 에너지. 아주 어두운 곳에서 발산되는 도화의 에너지 하면 자, 유흥업소, 율락, 자, 이런 쪽으로 생각이 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시지의 축토, 자, 연지의 진토가 토란 에너지가 남자 관입니다. 이 여자 입장에서 토국수. 자, 그렇지만은 무토란 에너지가 있으면 참으로 좋을 뻔 했는데 무토도 없고, 자, 여기에 자, 안 그래도 이렇게 수기가 많은 상황에서 지금 개수가 들어있는 축토, 개수가 들어있는 진토, 습기가 들어있는, 물기가 들어있는 축축한 토가 이렇게 또 아니나 다를까 참 운이 없다. 자, 남자로서 진토 축토가 딱 자리를 잡았는데 굉장히 물기가, 안 그래도 물기가 많은 이 사주에 물기 있는 흙이 남자로 자리를 잡았다. 자, 그래서 이 남자들은 이 여자 개수일간에게 흙탕물이다라는 거죠. 내 인생을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는, 꾸중물로 만들어버리는 자, 그런 남자가 될 가능성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일제, 월제, 이 자미형살이 자, 이렇게 수기가 많은 에너지가 화기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자묘라는 형을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자, 이때는 뭔가 성으로 인한 병, 성병이나 자궁질환, 방광쪽, 자, 이런 어떤 쪽에 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운마저도 자, 5살부터 신의 경술, 기우, 무신. 자, 45세부터 정미병호로 사오미의 화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자분은
44세까지 이 대운까지는 굉장히 힘든 어떤 세월, 힘든 어떤 남자 관계, 자, 이런 것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개수일간이 자, 여기서 정확하게 한습이 됐습니다. 한습이 됐을 때, 자, 이런 사주를 가진 여자분의, 자, 그리고 대운마저도 이렇게 초년, 중년까지, 자, 겨울에서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자, 개수일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자, 나이 차이 나는 인연하고, 인연을 맺을 수 있다. 나이 차이 나는 인연. 자, 예를 들면, 개수는 무토를 보면은 무게합으로서, 격불 인연이다.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격불 인연. 뭔가 격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자, 이런 경우에 어떤 남자, 여자 관계에 인연을 많이 맺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자분도 그런 인연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자, 35세 무신대운을 보니까, 자, 이때 무토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마 조금 나이 차이 나는 인연을 만날 가능성도 있지만은, 자, 대운 자체가 지금 신대운입니다. 신대운이기 때문에, 자, 신자진 수국을 이뤄서 완전히, 쓰나미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쓰나미. 자, 이럴 때 무토지만은 이 무토도, 흙탕물이다. 내가 만난 이 남자도 뭔가, 괜찮은 남자 아닐까? 이번에는 조금 좋은 남자 아닐까? 이전에 남자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아니나 다를까 또 흙탕물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으로 첫 번째, 개수일간은 나이 차이 나는 인연과, 인연을 만날 수 있다. 맺을 수 있다. 나이 차이 나는, 자, 그런 어떤 인연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개수일간 한습된 경우, 자, 급제가 왕해서 마음은 착하지만 나에게 주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급제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임진, 임자, 급제가 거기다가 힘을 딱 받아가 있는 상태죠. 굉장히 왕한 상태, 굉장히 힘을 받아 있다. 완전히 태평양 바다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은 이제 마음은 착할 수 있다. 마음씨는 착할 수 있지만은, 자, 이 개수의 입장에서 급제가 이렇게 힘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인이 되거나 내가 어떤 주도를 해서 또는 내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내가 수익을 가져가기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권은 없다. 왜? 급제가 너무나 이렇게 왕하게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운이 좋아서 어떤 운을 내가 받는 어떤 해가 그런 어떤 운을 받더라 해도 급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바지 사장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음일간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음일간이 예를 들어서 음일간이 지금 여기서는 신강한 경우지만은 음일간이 신양할 때 같은 비급의 에너지를 써서 힘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인성의 에너지를 내가 도움을 받아서 힘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내가 여기서 비급으로 도움으로서 내가 힘을 받아봤자 급제가 모든 어떤 이득을 급제가 다 가져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인성으로서 예를 들어서 금이라는 인성으로서 금생수를 내가 해서 굉장히 힘을 받아도 자, 그 어떤 금이 생을 해주는 것은 자, 이 급제가 더 빠르게 생을 받는다라는 거죠. 개수가 받기보다는 임수라는 이 급제가 어머니로부터 더 많은 생을 받기 때문에 자, 인성으로서도 도움을 받기도 힘들고 개수일간 신약할 때 자, 비급의 에너지로서도 도움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 받아봤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만은 그 결과를 취하는 자, 그런 부분에서 나보다는 나의 형제가 나의 동료가 그 어떤 공을 다 가져갈 자, 그런 어떤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개수일간이 한습이 된 경우에 자, 대운이 자, 남방으로 이르면은 시댁은 약이요.
자, 대운이 남방이라는 것은 목화의 에너지입니다. 목과 화기의 에너지로 남방이 봄, 여름으로 자, 남방의 에너지입니다. 남쪽 방향, 남동 방향이죠. 목화, 목은 동쪽, 화는 남쪽입니다. 자, 남쪽 방향으로, 특히나 남쪽 방향으로 화의 에너지로 자, 대운이 이렇게 흘러갈 때는 시댁이 나에게는 정말 약이 되는 존재다. 자, 시어머니가 자, 화란 에너지 수국화, 여자 입장에서 재성,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는 목숨 줄 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도 상당히 좋다. 도움이 많이 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를 들면 또 반대로 자, 친정이라는 식구들, 금이라는 친정 인성, 인성의 친정 어머니 또는 비경급제의 에너지, 수란 에너지는 나에게 완전히 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정 식구들 또는 친정 어머니, 친정 가족, 친정이라는 글자만 딱 보면은 나는 정말 뭐라 할까요? 정말 고개가 돌려진다. 나는 정말 어떤 형제 복이 없다. 부모 복이 없다. 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시댁에서 굉장히 어떤 도움을 많이 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친정인데도 친정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기는 커녕 친정 식구들이 모든 걸 더 갈취해가는 그런 어떤 형태를 많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연예인들도 이렇게 많이 보면은 뭐 친정 어머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는 그런 분들도 많이 뵀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부모 자식의 관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변형되고 왜곡된 부모와 자식의 형태도 상당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보면 형제, 자매 가까이 있는 어떤 우리의 피를 나눈 그런 어떤 인연들로 인해서 가장 큰 어떤 상처를 많이 받더라라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인연고리에 의한 우리가 업의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자, 이 업은 반드시 피로 엮어졌다는 것은 반드시 풀어야 되는 필연의 어떤 인연고리다라는 거죠. 반드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풀기가 또 쉽지가 않다라는 모습으로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님이 계시는 반면에 또 반대로 끊임없이 자식을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가는 부모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인연고리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부모 자식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자, 그 어떤 우리가 인연의 법칙에서 빚을 갚는다 표현을 할 때 자, 어떤 사람은 좋은 빚을 갚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악연의 인연고리로 인해서 악업을 이렇게 또 갚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빚의 형태도 있더라라는 것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식상이 과다되면은 시댁 제사를 모실 수 없다. 식상이 과다하면 또는 식상이 강하면은 시댁의 제사를 모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식상이라는 존재는 조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입장에서 여자의 식상은 자, 친정입니다. 친정. 그래서 친정의 조상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시댁의 어떤 제사를 모시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 식상의 기운이 상당히 강할 때는 시댁의 제사를 모시거나 이럴 때 뭔가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뭔가 우리 이 친정의 조상들이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일도 벌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식상의 기운이 강할 때는 진정의 이 조상의 기운이 강할 때는 자, 시댁의 제사를 모시기가 자,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식상이 을목과 묘목입니다. 그렇죠? 을묘 굉장히 식상이 강하게 또 자리를 잡고 있대요. 수생목으로서 또 굉장히 이 목기가 식상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서 식상, 자, 얘기가 나왔는데 묘목, 자, 식신이고 을목도 식신입니다. 자식입니다. 자, 이렇게 화기가 강할 때는 인목이라는 병화가 들어있는 따뜻한 양목이 있다면은 자, 나에게 자식 복이 있다 또는 아들 인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는 묘목입니다. 묘목 쓴목이죠.
자, 안 그래도 이렇게 습기가 많고 물이 많고 환한 자 이런 사주 속에서 자, 이 묘목이라는 이 나무는 이 자식은 이 식신 자식은 아픈 자식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자식과 인연이 없거나 아니면 나에게 애를 먹이는 자식이 될 수 있거나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식신 이 식상 자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묘목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분은 만약에 자식을 낳는다 하면은 자 아들 인연보다는 딸을 낳을 인연이 많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 자, 그런데 이제 묘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자식으로 인한 고통이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다가 자매형으로서 이렇게 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째 계수일간이 한습이 된 경우에 일어나는 일 6번째입니다. 자, 무식상입니다. 사주에 식상이 없으면은 표현력이 없다. 자, 활동성도 떨어진다. 정신적으로 약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자, 식상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설계하는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죠. 식상. 자, 여기서는 식상이 수생목입니다. 자, 수라는 에너지가 이 목으로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식상은 활동을 한다, 말을 한다, 뭔가 표현한다, 연구한다. 자, 여러 가지 어떤 활동 부분. 자, 이런 부분에서 식상의 에너지가 쓰이는데 주로 이 식상이 없다. 식상이 과해도 문제지만은 자, 식상이 없다라고 무식상이라고 할 때는 뭔가 말을 할 때도 뭔가 이렇게 말을 좀 매끄럽게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말이 조금 사람이 말을 해도 감칠맛 있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자 어떤 사람 말을 하는데도 정말 지겹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식상에 이렇게 기운이 약하거나 식상에 에너지가 없을 때는 아무래도 말을 하거나 뭔가 행동하고 할 때 뭔가 활기가 없고 말할 때도 에너지가 조금 약한 에너지를 보이더라. 자 그래서 조금 재미가 없고 밋밋한 분위기를 자 무식상 같은 경우에는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양념이 안 쳐진 어떤 음식 같은 느낌. 그냥 보기에 예를 들면 계란찜을 했는데 보기에는 계란찜 맛있겠네 라고 숟가락을 들어서 계란찜을 이렇게 딱 맛을 봤는데 뭔가 아무 맛도 안 나고 계란 맛만 나는 거죠. 자 이럴 때 뭔가 우리가 표현할 때 심심하다 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식상이란 에너지는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양념과 같은 존재다. 새콤한 맛, 달콤한 맛, 여러 가지 시큼한 맛, 자 여러 가지 이렇게 양념이 있는데 자 그런 맛을 제공하는 양념의 소스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식상이 없으면 표현력이 떨어지고 활동성도 떨어지고 또 정신적으로 약간 어떤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많이 먹었으면 분출하는 에너지도 이렇게 같은 비율로 있어야 되는데 먹기는 많이 이렇게 먹었는데 밖으로 빼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항상 뭔가 내가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들 수 있는 거. 뭔가 가슴이 뭔가 한쪽이 확 풀리지 않는 뭐가 있는 느낌. 자, 그런 식으로 마음에 어떤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7번째 가겠습니다. 계수일간 한습된 경우입니다. 자, 계수일간이 한습이 딱 됐기 때문에 조후가 깨졌다라는 거죠. 화기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조후가 깨졌다. 한쪽에 어떤 에너지로 이렇게 심하게 기울었다. 자, 이런 뜻은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소심하고 외골수적인 성격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소심한 성격의 외골수적인 성격을 보일 수 있다. 아무래도 에너지가 하나로 이렇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자, 뭔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타협을 하고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힘이 약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쪽에 에너지가 많다라는 것은 그 한쪽의 에너지에 어떤 내 세상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를 바라보는 어떤 세상의 관점이 또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뭔가 삐딱하고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인관계 할 때 굉장히 뭔가 불편한 어떤 대인관계를 만들기가 쉽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내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상업이나 사업이나 이런 걸 펼치는 것보다 그냥 직장 생활을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참으로 좋지 않을까. 내 기운을 펼쳐서 내가 주가 돼서 뭔가 업종을 펼치거나 내 이름을 걸고 뭔가를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에너지가 지금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직장이라는 관이라는 틀 속에 내가 들어감으로써 그 틀에 관의 기운 속에서 내가 같이 함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훨씬 더 약간 좋은 쪽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사주가 많이 기울으신 분들은 꾸준한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자,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8번째, 개수일간 한습된 경우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남자는 여자에 집착할 수 있고 여자는 돈에 집착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계묘 일주가 남자다, 개수가 남자다라고 칠 때, 자, 여기서 제일 필요한 에너지가 뭡니까? 화라는 에너지입니다. 화. 왜냐면 물이라는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중화를 맞추려는 이 우리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죠. 중화를 맞춰야 된다는 거. 자, 우리는 우리 몸에도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 몸 자체 내에서 우리 몸을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자연 치유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늘이 이 땅에 우리를 내려놓으실 때 함께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 치유력을 자꾸만 살리는, 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연 치유력을 살려내십시오. 살려내십시오. 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주상에도 이렇게 한쪽으로 에너지가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사주상에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중화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중화를 이루기 위한 본래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연의 어떤 본래의 중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체계가 발동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기가 많다 보니까 화기라는 에너지를 자꾸만 찾아가고 그리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목을 매게 된다, 화기에. 자, 그래서 만약에 개수가 여기서 남자다라고 할 때, 자, 화라는 에너지, 불이라는 에너지는 수국화로서 여자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는 여자를 찾아서 산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여자, 불이라는 이 여자를 만나야지 내 인생이 중화가 되기 때문에 이 여자, 저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나도 모르게 바람둥이 아닌 바람둥이가, 살기 위한 바람둥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행동상으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바람을 필까? 한두 번 하고 말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바람을 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자, 이 에너지 상으로 이 에너지의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그 화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다. 갈망이 강하게 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여자만 보면 눈이 돌아간다. 자, 그것은 바로 화라는, 불이라는 에너지가 나에게 여자가 됩니다. 돈도 되죠. 남자도 여자 공통으로. 자, 그래서 굉장히 여자에게 몸을 매달 수밖에 없다. 이 여자가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저 여자가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또 이 여자는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자,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은 여자란 불을 찾아다닌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주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깊어졌다, 넓어졌다. 자,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2번째는, 자, 여자 입장에서 개수가 이렇게, 개수일간 여자가 이렇게 한습, 물이라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화라는 에너지가 여자에게도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원리랑. 자, 그래서 이 여자 입장에서 화라는 에너지, 자, 재성, 자, 돈입니다. 자,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돈이라는 이 에너지, 돈 하는 여자. 자, 그것은 내 사주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은 나의 사주를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화라는 에너지가 너무나 필요하다. 화라는 에너지가 무엇인가 보니까 돈이더라. 또는 이 여자 같은 경우에, 자, 토라는 에너지에 보면은 화기가 들어있는 토가 있습니다. 술토나 미토나 또는 천간의 무토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여자는 돈 있는 남자만 찾아다니더라. 화기가 들어있는 토. 자, 돈이 있는 남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여자. 자, 그 사람이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사람이 돈이 얼마가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죠. 누군가 이렇게 소개를 해줄 때 정상적인 우리 어떤 인간관계, 남녀관계에 소개를 해주고 소개를 받을 때는,
자,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주로, 물론 뭐 경제적인 상황도 얘기를 하지만, 자, 첫 번째 질문이,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돈이 얼마나 있는데, 얼마나 버는데, 재산은 얼마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자기의 질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돈에 정말, 노예가 된 것처럼 보이는, 자, 그런 어떤 느낌의 여자. 자, 그런 느낌을 왜 이 여자가 자꾸만 보낼까? 그것은 바로 나의 사주에 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화라는, 돈이라는 에너지가 너무너무 필요하더라. 자, 그래서 돈에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돈 하는 여자가 왜 우리가 저러고 살까? 그런 여자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여자들이 다 이유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9번째 경우, 개수일간 한습이 된 경우입니다. 자, 기문, 원진, 화계, 월살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지지에 기문, 원진, 화계, 월살. 자, 굉장히 강한 어떤 에너지들입니다. 기문, 원진, 화계, 월살 전부 다 영적인, 정신적인 에너지입니다. 자,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특히나 이렇게 습한 경우에는 자, 종교적인 어떤 인연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종교 인연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 때 우리가 종교를 많이 만나고 하늘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인생의 밑바닥에 딱 떨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나 자신을 찾게 되고, 내가 왜 이 땅에 왔지? 무엇을 하러 왔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건가? 자, 이런 어떤 근원적인 물음에 드디어 도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극과 극은 하나로 통한다라는 거죠. 극과 극은 하나로 통한다. 아주 부자와 아주 가난한 사람, 아주 아름다운 여자와 아주 못난 여자. 자, 이것이 정반대, 상반적인 아주, 다른 느낌의 그런 어떤 에너지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자, 이것은 극과 극은 하나로 물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에너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아,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정말 미래도 없고, 내 인생은 진짜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제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뭐 하려고 살았지? 뭐 한다고 내가 이렇게 죽도록 살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산들, 자, 마지막에는 무슨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근원적인 물음을 많이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도 저희 회원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사고가 나서 차를 잠시 이렇게 폐차를 시키고 차를 지금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센터에 수련도 이렇게 걸어서 오시는 저희 도반님이 계십니다. 자, 집이 그래도 제법 먼데 정신력을 살려서 걸어오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차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해서 너무나 많이 힘들어질 것처럼 생각했는데, 또 차가 없다 보니까 또 다른 선물이 많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가 없어짐으로써 또 다른 감사를 느꼈다. 또 다른 선물을 받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많이 깨닫고 계시구나. 뭔가를 하나 우리가 깊이 있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자, 우리는 무언가를 잃었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공부를 했다. 공부 비용을 내가 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인생이 더욱더 살아가기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개수일과 한습된 경우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 우리가 힘들어봤자 제일 무서운 게 죽음입니다. 죽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 인간에게 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한 번은 다 간다라는 거죠.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라면, 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정말 멋지게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가치 있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헛방을 만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꽉꽉 찬 인생,
열정적이고 아주 보람 있는 인생을 하루하루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마치 죽을 것 같지만은 정말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든 순간에 하늘이 꼭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에 많은 분들이 최고의 바닥에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신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온 솔푸드 타임이었습니다.